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장마감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 여러분이 제게 많은 힘을 주시는 방법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 열정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6개월의 연속적인 하락세에 이어 추가적인 급락을 또 맞았는데요. 9월 이후에 진입하신 대부분의 분들 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 다 고점에 물리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장 복귀도 하기 싫어지는 날인데 그래도 코카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멘탈 꼭 잡고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죠. 장 시작할 때부터 줄곧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줄곧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열지 구간까지 다시 반등세를 보여줘서 살짝 기대감이 돌긴 했지만 결국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낙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마이너스 4.33%로 그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물론 코스피도 2.59% 하락을 했으니까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고 많이 당황하시고 또 멘붕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상당히 장을 지켜보면서 힘들었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은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내일을 위해서 또 더 좋은 장의 반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급은 우선 코스피는 외국인 오늘 1948억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중심으로 오늘 1544억 순매도했습니다. 계속 패턴이 비슷하죠?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주로 물량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오늘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장 초반에는 이 개인들이 조금 그 물량을 팔더라고요. 팔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주가를 또 이렇게 하락세를 만드는데 개인들이 일조를 하는구나. 정상적인 개인들의 패턴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개인들의 패턴이라면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들은 사야죠. 그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개인들은 팝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동학개미라고 그래서 많은 개미들이 일부 언론에서는 스마트해진 개미다, 똑똑해진 개미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매매 형태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개인들이 팔면서 주가가 떨어지며 시작하길래 역시 개인들이 정말 주도를 하는 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10시부터 개인들은 이제 물량을 다시 매집하기 시작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점점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받아내는 데는 좀 소극적이었어요. 아마 많은 공포 심리로 인해서 아무리 저가라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이 떨어지는 칼날을 아마 더 큰 금액으로 받아내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닥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거래소와 비슷한 형태로 그 매매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마찬가지로 개인들만 물량을 다 모았습니다. 선물은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현물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도 팔았어요. 2512계약을 팔았는데요. 그래서 더 이렇게 하방 압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한 내용 을 확인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중에 뭐 뉴스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북한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옵션 쪽도 오늘 콜 옵션을 많이 매도한 것으로 봐서는 하방에 조금 더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오늘은 3주체 중에서 개인들만 매수를 가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차트입니다. 네, 코스피 차트인데요. 지금 일봉상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설정해둔 그 레벨, 우리가 레벨업을 했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절반이라고 여겨지는 2337불 24를 어제 조금 그저께 조금 붕괴했다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제도 결국 회복 못했고 또 오늘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전체 레벨에 1000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2219.19포인트가 중요한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긴 꼬리, 아래 꼬리가 오늘 이 긴 꼬리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오늘 분명히 이 꼬리의 최소한 반 길이만큼이라도 반등세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어제 이 긴 꼬리는 결국 더 하방으로 가기 위한 길내기 수순이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60일선도 오늘 붕괴를 시켰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60일선이 붕괴되면 많은 분들이 매도에 동참을 하시죠. 그래서 매도에 오늘 가담을 하신 분들이 또 일부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60일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할까요? 거래량이 조금 더 줄었다는 거 어제보다. 그게 좀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 정도 급락세를 보일 때 차라리 거래량이 아예 많이 붙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차라리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이 붙는다는 것은 밑에서 그러니까 저가의 손바뀜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또 그런 면으로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거래량이 더 붙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떨어질 때 거래량이 너무 크게 붙지 않는 것은 뭐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봉상은 오늘 시스템이 많이 느리네요, 그죠? 주봉상은 12주선을 붕괴했죠. 결국엔 61선을 붕괴했기 때문에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주에 이미 보스티안 지수는 데드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코스피가 상승 국면을 보이기 시작했던 첫 번째 매수 사인이 아마 4월 10일경부터 이제 사실은 매수 사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최저점과 최고점을 이은 피보나치 그 라인을 그려보면 지금 아마 첫 번째 저항대가 24%에 해당하는 2217.75 정도가 첫 번째 저항이 아니라 지지를 보여야 될 지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이번 주가 하루가 더 남았기 때문에 이게 완성된 주봉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어쨌든 일봉상으로 봐도 조금 다시 일봉으로 보면 일봉은 사실은 어제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치했고 오늘도 21일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 버렸네요.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고 그 다음에 미션이었던 하단 만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볼린저 밴드가 점점 벌어지면서 이걸 미끄럼 타고 내려갈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빨리 조정을 받고 볼린저 밴드와 이탈하면서 하단과 이탈하면서 다시 재진입할 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과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경계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상 후행 스팬도 지금 드디어 가격대, 우리 가격의 그 봉더를 이미 이탈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된 봉이
다시 후행 스팬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법 많은 상승세를 보여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들어갈 때는 이게 또 저항이 됩니다. 이런 모든 그 가격대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법 큰 상승세를 보여야만 이 후행 스팬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되는 국면이고요. 물론 이 후행 스팬이 지금 여기 밑에 구름대까지는 제법 이격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격을 다 메꾸어 버린다면 제법 더 큰 하락, 지수로 치면 지금부터 한 5% 정도 이상의 하락도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수는 5%면 아주 큰 하락폭이에요. 그래서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도 경계를 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섣부른 어떤 저가 매수의 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코스닥도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코스닥도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50% 정도의 권역을 오늘 이탈을 시켰고요. 또 마찬가지로 61선 이탈, 네, 그렇게 만들었고요. 주봉으로 확인을 해도 12주선 붕괴시켰죠. 근데 12주선 저점에 저가 12주선 이동평균, 이건 아직 이탈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해석하는 게 하나 있냐면은 12주선을 이탈하고요. 아주 위험하죠. 그 다음에 12주선 최저점 평균을 또 무너뜨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게 좀 과매도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기술적으로 다시 도로는 뭐 돌아왔다가 계속 상승할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한 번 정도는 다시 재입성하려는 모습을 기술적으로 보인다라는 측면에서요. 오늘 정도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투매에 참여하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물량의 비중을 줄이고 싶으시면 기술적 반등이 보이는 구간을 활용하셔서 꼭 매도해서 물량을 조금 정리하시고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시는 전략은 유효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시는 건 잘못하면 내가 팔았는데 올라간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봉상, 주봉상, 코스닥도 뭐 차이가 거의 없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그 다음에 ADR 지표를 볼게요. ADR 지표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비교해서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가 같다면 100이라는 수치로 기준을 한 다음에 이제 상승 종목이 더 많으면 100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고 하락 종목이 더 많으면 100보다 더 낮은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68 종목만 상승했고요. 831 종목이 하락, 9 종목이 보합. 코스닥은 137 종목만 상승했고요. 대부분의 1197개 종목은 하락, 보합은 34 종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의 ADR 지표는 8.73, 뭐 어마무지하죠. 10개 중에 1개도 못 올랐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조금 더 낮긴 하지만 12.69, 10개 중에 한 1.2 정도 개수에 해당하는 종목만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평균을 많이 깎아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일단 제가 또 그냥 참고로 하는 건데요. 오늘 코스피는 제가 5점을 주고요. 10점 만점에 코스닥도 5점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과 코스피 선물 200 선물과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선물을 이용한 120분 분봉상의 추세를 확인했을 때는 두 지수 모두 하방의 모습을 보였고요. 일봉상의 모습도 전부 다 하방, 여기 테두리 선이 파란색은 전부 다 하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색깔, 채워진 색깔이 하늘색인 것도 하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중형주 위주의 하락폭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대형주 위주의 하락폭이 제일 컸습니다. 오늘 성격상으로는 코스닥이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위주로 뺐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의 하방 압력이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그래프를 본다면 이건 이제 코스피 5일선입니다.
코스피 5일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수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ADR 지표, 평균 지표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접근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사면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예, 코스닥도 지수도 떨어지고 있지만 ADR 지수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이라도 접근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예, 좀 중장기적인 33일 선을 보더라도요. 지수 하락과 마찬가지로 ADR 지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큰 추세를 붕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가까운 부분에서의 추세선은 이탈을 했어요. 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최근 상승 추세는 이탈했지만 큰 추세는 뭐 여기서부터 저점이니까요. 뭐 아직은 조금 살아있지만 여전히 코스닥도 좋지 않은 모습이다. 섣불리 추매라든지 매수로 진입하시는 것은 오히려 몰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확률적인 이야기예요. 확률적인 이야기. 개별 주식의 어떤 기술적 지표로 접근하시는 거야 뭐 예외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모든 종목 100%가 다 내리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웬만하면 물린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별 그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예,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서 SK 하이닉스, LG 화학, 셀트리온 위주의 종목을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코스닥을 볼게요. 기관은요, 뭐 SFA, 테스, 에코마케팅, 하나머티리얼스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조금 매수에 많이 편입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 매매 종목보다도 그냥 개인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이 과연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았냐라고 보는데요. 특히 무엇을 팔았냐라는 게 관심이 더 큽니다. 텔콘 RF제약, 에코프로, HELB 생명과학, 제넥신, PNT 이런 종목들, 코스닥이네요. 죄송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SK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트, 고버스라고 그러죠. 예, 그것도 많이 팔았고, LG화학,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150 선물, 네이버, 셀트리온, SK텔레콤 순으로 개인들이 많이 팔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예, 개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통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매도에 동참하는 종목들을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지금 예탁금은 지금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죠. 뭐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상으로는 지금 크게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출렁했을 때가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카카오 게임즈 뭐 청약 같은 그런 내용 때문에 한번 출렁했던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된 이후부터는 지금 사실은 고객 예탁금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개인들의 유동성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예탁금 수준으로 보면 알 수 있고요. 신용융자도 지금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죠. 신용융자도 지금 9월 17일 이후부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두 가지 관점이죠. 주가가 보통 하락하면 신용융자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뭐 일정 부분 또 반대 매매가 나갔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결국에는 신용으로 물량을 샀던 사람들도 약간 공포심으로 손절치고 또 신용을 줄이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신용이 올라갈 때는 주가가 상방을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과 이 신용융자의 그 방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7일간, 6일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동안에 이 신용도 같이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를 잠깐 볼까요? 오늘 테마가 어땠는지. 네, 오늘은 테마가 그래프로 한번 보면 뭐 정말 비참했죠. 네, 거의 모든 업종 테마가 다 하락세를 보였고요. 항공기 우주만 조금 1.49% 정도
상승하는 모습 외에 전부 다 많이 다 빠졌고요. 뭐 특히 2차전지, 또 임상 예정, 뭐 농업, 종자비료 관련 테마, 또 줄기세포 치료제, 또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특히 많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또 많이 빠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건 코로나 진단키트, 풍력, 그 다음에 자동차 대표주, 뭐 기아차, 현대차, 쌍용차만 말하는 거, 특히 뭐 쌍용차는 뭐 제외한다 하더라도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관관, 그 다음에 지진, 전기차 부품, 유전체 검사, 미디어 엔터 정도는 아직도 높은 상승률을, 물론 많이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는 대부분 업종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일 평균보다는 지금 현재가 대부분 다 아래로 꺾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제일 힘있는 자동차 테마주 같은 경우도 물론 20, 15 아직도 상방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지금 주가가 같이 폭락하면서 같이 지금 하방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테마는 워낙 힘이 좋은 테마이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저가 매수로 진입하시고 싶다면 이런 힘 있는 테마가 조정받을 때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순위로 보면은 뭐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테마주, 코로나 진단 키트, 유전체 검사, 택배 물류, 자율주행, 그 다음에 미디어 드라마 영화 제작, 뭐 요 정도 선에서 근자재 철근, 그 정도 선에서 아직도 힘이 있는 테마다, 또 힘이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지금 제가 우리 썸네일도 지금 제가 표기를 했지만은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입니다. 2배짜리죠. 뭐 우리가 흔히 코덱스 뭐 곱버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선물 곱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곱하기 2죠. 레버리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 코스피나 코스닥 그 지표 그 지수의 차트를 보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는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거꾸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 차트를 거꾸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개인들이 지금 물론 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어서 공매도의 어떤 혜택을 지금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크게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들은 사실 공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 대신에 개인들이 유일하게 하방에 베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버스 상품들이죠. ETF 상품들이죠. 그 중에서 코덱스 200 선물을 가지고 인버스를 해서 이렇게 지수가 하방할 때 상승하는 그런 상품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상품을 통해서 우리가 해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전문가들에 따라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가지고 해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소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매수해서 사고 킵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팔고 이런 매매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하락세가 큰 장에서는 이 ETF 상품의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장 분위기를 같이 한번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매수 주체 상황을 볼 때 외국인들 보세요. 외국인들이 오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샀습니다. 먼저 뭐넉 10억 100억 181억 그죠? 181억 정도 선물 인버스를 샀고요. 기관들도 아마 사지 않았을까요? 샀네요.
오늘 기관들은 더 많이 샀어요. 그죠? 1123억을 샀어요. 맞죠? 지금 제가 잘못 봤나요? 예, 맞죠. 1123억을 담았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그동안 개인들이 사실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의 그 거래대금으로 이렇게 랭킹을 볼 경우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코덱스 203물 인버스 2 이걸 엄청나게 많이 샀었어요. 그동안 많이 샀다가 계속 하락을 해서 반대로 이제 지수가 계속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상승을 하죠. 왜냐면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다 보니 이게 뭐 이익 실현으로 파시는 건지 아니면 뭐 손절을 하면서 파시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1292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들은 오히려 팔았어요. 저는 지금같이 하락세가 왔을 때, 물론 하락세가 아니라도 제가 뭐 거의 주기적으로 코덱스 203물 인버스 2를 이 차트를 꼭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이 차트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기술적으로 이 차트의 모양새를 가지고 코스피나 코스닥의 지수의 방향성도 한번 미리 같이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수단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203물 인버스 2를 보시면 오늘 주봉상 저는 아직 물론 하루가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가 남았죠? 하루가 남았지만 저는 일단 내일이 뭐 크게 지수나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크게 기술적으로 반등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 주에 저는 이 코덱스 203물 인버스 2가 제 개인적으로는 매수 사인이 발생합니다. 저는 지금 벌써 이미 매수 사인에 대한 마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매수 사인을 이렇게 판단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이미 부합을 다 했습니다. 뭐 그 조건 중에서는 이 보스티안 지수라든지 또 거래량이라든지 또 제가 보는 에이킨 차트의 그런 일봉상, 주봉상 위치, 지금 주봉상도 지금 드디어 턴어라운드를 시키잖아요. 이런 위치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코덱스 203물 인버스 2가 사실상 매수 사인이다. 물론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 위에 저항선들이 좀 많이 있죠. 예,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이 코덱스 203물 인버스 2가 매수 사인이 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세가 아직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요.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고 현금 부정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철저히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어야 다시 이런 시장이 반등할 때 추매할 수 있는, 많이 물리신 분들은 또 물을 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 코덱스 203물 인버스 2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한번 쭉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203물 인버스 2를 당분간 하락 국면에 있을 때는 제가 이 클로징 벨 장 마감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계속 이 차트를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힘든 날이고 정말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어려운 장이었지만 그래도 주가라고 하는 건 또 이렇게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또 큰 오름이 있으면 또 큰 내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한 반복하는 게 또 장이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만 받아들이면 이 주식 투자를 하시기에는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실 바에는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게 너무 휩쓸려서 스트레스 너무너무 많이 받고 너무 힘들어 하신다면 차라리 주식 투자를 안 하시고 다른 투자 수단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주식 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달리 이 등락폭 변동성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고 여유 있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갈 때만 이 변동이 심한 장세에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멘탈 꼭 잡으시고 힘든 하루였지만 또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분석하시고 또 지켜보시면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쿼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